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객석을 달구는 폭발적 연주에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합니다. 연주회의 풍경인데요. 지난 12일 워싱턴 DC 의사당에서도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려 105번이었는데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사면 초가라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60분 동안 이어지는 새해 국정연설에 이날만큼은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초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한 정쟁을 이어가는 민주공화 양당이지만 화합의 의미인 자리 섞어앉기 전통도 이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의 환한 얼굴 뒤로 시종 불만에 가득 찬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얼굴이 대비됐지만 이민개혁을 역설하는 대목에서는 존 맥케인 상원 의원도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참사를 언급하자 초청된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경제성장, 고용 창출, 중산층 번영 약속을 했지만 사실 예산은 쥐꼬리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될 수 있으면 신규 사업 추진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가진 집권 2기의 첫 국정연설에서 미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2기 행정부를 큰 정부가 아니라 스마트 정부라고 규정 지으며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성장에 바탕을 둔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또 전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서는 자신만 더 고립시킬 것이라며 강경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이날 연설의 핵심은 예산 삭감과 세제 개혁, 국가부채 한도 증액 등 경제 문제를 비롯해 총기 규제, 이민 개혁 등 국내 현안이었습니다. 그는 경기 부양을 위해 최저임금 20% 이상 인상, 도로, 교량, 건설 부문 500억 달러 투자를 내세웠고 의회를 상대로 연방 예산의 자동 감축을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강도 총기 규제 대책에 대한 입법화를 서두르라고 의회를 다시 한번 압박했으며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를 양성화하기 위한 이민 관련 법령도 수개월 이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병력 철군에 앞서 내년 2월까지 3만 4천 명을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일 저녁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핵무기의 파괴력이 지난 1, 2차 때보다 더 강력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즉각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새로운 제재가 포함되는 결의안 마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 동부 시간 어제 저녁 9시 57분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오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적절한 조치의 논의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지난달 채택한 결의 2087호에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즉각 성명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지난해 12월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영내 동맹에 대한 방어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북한 핵실험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BBC 방송은 인공 지진 발생 시각과 진원지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쭉군이라면서 진원은 1km밖에 안 될 정도로 얕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행된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으로 하여금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투자 중단 조치를 취할지 등 중국의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한의 핵실험 장소로 알려진 곳과 가깝다면서 인공지진이 핵실험으로 인한 것으로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는 등 주요 외신들도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을 중요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뉴욕 한인사회는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종교계와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준비 중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오늘 각계 한인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통일의 염원을 담은 범동포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3.1절 기념행사와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갖고 3월 3일 일요일에는 통일염원 기도회를 각 종교계의 협조를 받아 진행합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김기철 회장은 뉴욕 일원에서 3.1절 기념행사와 함께 한인사회와 종교계에서 치러지는 통일염원의 시간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한인 동포들의 많은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뉴욕 일원 동포들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열기가 이곳 뉴욕에서부터 크게 확산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지난해 통일강연회를 20여 차례나 실시하는 등 뉴욕 일원 한인사회에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회 이사장이 지난 12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뉴욕 한인회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입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회 전 이사장은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뉴욕 한인회장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민 전 이사장은 뉴욕 일원 50만 한인 동포들이 힘을 모으면 위대한 한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50만에 걸맞는 한인회로 구축해서 우리 한인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뉴욕 한인회장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후원의 밤 행사에는 뉴욕 뉴저지 각계 한인 인사들과 후원자들로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후원의 밤을 준비한 공동 후원회장들은 위대한 한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 전 이사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동포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사랑으로 한인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민승기 후보에게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는 민승기 전 이사장만이 뉴욕 한인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단독 출마할 경우 후보자 자격 심사와 토론회를 거쳐 투표 없이 총회의 신임을 얻으면 당선됩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 등록 서류 교부는 14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며 입후보 등록을 18일에 시작해 22일 금요일에 마감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차기 회장을 찾으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회장에 출마할 의사를 보인 후보 3명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뉴저지 한인회는 선거 공고를 다시 내고 선거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 시행세 측에 따르면 회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 차기 회장은 회장 직무대행이 추천한 후보자를 선관위가 의결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현택 회장 직무대행은 어제 후보 추천 방식이 아닌 선거 재공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마 입장을 밝힌 후보군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장기봉 현 팰리세이드파크 한인 회장과 한인 직능단체장을 2년간 역임했다는 한인 A모 씨, 또 다른 한인 B모 씨 등 모두 3명입니다. 이들 중 장 회장은 공탁금 3만 달러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반면 한인 직능단체장을 역임했다는 한인 A모 씨는 공탁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 회장 직무대행은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을 경우 추천을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하겠지만 후보군이 확인된 만큼 선거로 차기 회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민 2세대는 학력과 경제력에서 부모 세대를 앞질렀습니다. 부모 세대와 가장 큰 차이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었는데요. 이민 2세대는 자신을 전형적인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7일 발표한 미국 이민 2세대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2세대의 연평균 가구 중간소득이 58,100달러로 부모 세대의 45,800달러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미국인의 연평균 가구 중간소득은 58,200달러였습니다. 주택 보유 비율은 전체 미국인이 65%인 것에 비해 이민 2세대가 64%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51%였던 부모 세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빈곤율에서도 이민 2세대가 11%로 전체 미국인보다 낮았고 부모 세대와도 큰 차이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학력 역시 이민 2세대가 가장 높아 25세 이상 성인 가운데 대졸자가 차지한 비율은 이민 2세대가 36%로 전체 미국인 31%와 부모 세대 29%를 앞질렀습니다. 이민 2세대의 정치적 성향은 부모 세대보다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히스패닉 이민 2세대의 민주당 지지 성향은 7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은행감독국이 한인은행에 대한 현금 거래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인은행들은 정상 업무가 힘들 정도로 감사에 대비하고 있고 고객 또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은행들에 대한 현금 거래 감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은행감독국이 현금 거래 규정과 관련해 집중 감사하고 있는 계좌는 현금 흐름이 많은 보석상 계좌, 외국인 체류 신분 계좌에서의 갑작스런 현금 입출금, 체캐싱 계좌 등 비규칙적인 현금 거래입니다. 이외에도 수입이 없는 것으로 된 계좌에 많은 현금이 입금되거나 액수가 많은 경우 일반 계좌에 현금이 분산 입금되면 의심 계좌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은행감독국은 기본적인 예금주의 신상 정보로 가능했던 신규 계좌 오픈도 최근에는 첫 예금의 출처부터 계좌를 여는 목적, 평균 예금 액수 등을 기입해야 하고 외국인 계좌 오픈 경우에도 개설 목적에서부터 평균 예금 액수, 현금의 사용 내역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출과 관련된 감사가 주로 진행됐으나 최근에는 현금 거래 규정을 비롯한 오퍼레이션 규정 감사로 초점이 옮겨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한인은행들은 감사에 대비하느라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로 전과 다른 현금 이동이 발견되면 곧바로 감독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설마 조금 비켜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던 눈폭풍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을 강타하고 지나갔는데요. 눈폭풍 니모로 사망자만 11명, 수십만 가구가 또다시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지난 주말 초특급 눈폭풍으로 도로에는 교통사고와 버려둔 자동차가 속출했으며 5,80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고 주요 도로의 통행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커네티컷주에서 최소 5명,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각각 2명 등 적어도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커네티컷 뉴헤이븐에 3피트가량의 눈폭탄이 쏟아지고 보스턴 지역은 평균 2피트의 눈이 내리면서 미 동북부 지역 전체적으로 65만 가구가 전력이 끊겼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커네티컷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재난관리청이 눈폭풍 피해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했지만 맨해튼 300여 가구, 브루클린 2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롱아일랜드 경우는 만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오후부터 눈이 그치고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정전 피해는 어제까지 미 동부 전체적으로 35만 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걸쳐 실시됐던 통행 금지도 해제되고 대중교통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에겐 추석이라든가 음력설은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이민 생활 속에 고국을 잊고 살다가
이날만큼은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 고향 얘기로 꽃 피우고 음식을 나누며 고달픈 이민 생활의 피로를 풉니다. 또는 친구나 가까운 이웃들을 만나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주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포들 모두가 따스한 사랑과 정을 나눈 날이니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날인 것입니다. 더 기쁘고 신나는 일은 매년 추석 때나 음력설 때면 한국 동포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신나는 한국의 전통춤과 태권도 시범, 제기차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참가한 모든 동포들은 떡국 잔치까지 벌이며 한바탕 웃음 잔치까지 곁들입니다. 이러한 잔치가 우리 동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타 민족들과 함께 어우러지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인들의 문화를 알리게 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축제마당이 단순한 동네 잔치에서 벗어나 커뮤니티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한국 과목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채택되면서 많은 외국계 학생들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고 한식의 비빔밥과 갈비, 그리고 김치 등이 세계화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코리안들의 축제는 큰 구경거리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리아는 일본이나 중국의 속국이나 지도에도 잘 보이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만 이젠 해외 동포들의 축제를 통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멋지고 또 가보고 싶은 나라로 알려졌는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인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플러싱에서 있었던 한중 합동 설 퍼레이드를 보면서 중국인들의 퍼레이드에는 중국 유수 항공사를 비롯해 대기업들의 참여로 중국인들의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해 역시 중국이구나 하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의 퍼레이드는 주최 측의 노력으로 예년에 비해 더 멋지고 훌륭했습니다만 중국 측에 비해 다소 초라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싸이 열풍으로 싸이 콘테스트가 멋진 성공을 거둬 체면을 조금은 살려줬습니다만 앞으로는 중국 퍼레이드처럼 한국 퍼레이드도 정부의 유수 기업들의 참여와 지원이 이루어져 중국 퍼레이드에 뒤지지 않고 더 멋진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축제가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사시겠습니까? 오래 건강하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설거지할 때 절대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쌀뜨물이나 식초 등을 사용합니다. 종이컵, 비닐, 알루미늄 캔,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이 땅속에서 썩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20년, 길게는 50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뉴욕에서 스티로폼으로 된 음식 용기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포틀랜드에서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연간 폐기 처리되는 스티로폼은 2만 톤에 이르며 처리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매립장을 뒤덮는 주범이며 물론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스티로폼의 대체재는 비용이 2배에서 5배나 높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은 부담을 주는 과도한 조치이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가장 쉬운 것, 기본적인 것부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날씨가 요동치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